안녕하세요. 제로미 TV의 스톡 좀 아는 아저씨 제롬입니다. 오늘은 이제 스톡 강좌 시간으로 이제 모델 릴리즈에 관련돼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이제 스톡 사진을 하시다 보면 인물 사진을 찍거나 이제 어떤 장소에 가서 그 사진을 찍거나 또는 뭐 어떤 뭐 소품이라든지 뭐 미술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돼가지고 사진을 찍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사진들을 제출할 때 이제 반드시 이제 모델 사용 계약서나 아니면은 이제 자산 사용 계약서를 함께 제출을 해야지만 승인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모델 사용 계약서나 자산 사용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톡 사진을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뭐 모델을 섭외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거나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뭐 이제 길거리에 가는 사람은 우연치 않게 촬영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인물이 찍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특정한 장소가 찍히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특히나 이제 인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인물에 관련된 모델 사용 계획서가 함께 제출이 돼야 되고요. 그 장소 같은 경우도 뭐 유명한 랜드마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저작권이 이제 그 장소에 관련된 저작권이 있는 그런 특정한 장소 이런 것들을 촬영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이제 자산 사용 계약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 속에 어떠한 그 예술 작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저작권이 작가의 저작권이 있는 그 작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진의 배경에 걸렸다고 하면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작품에 대한 사용 계약서가 함께 제출이 돼야 되고요. 스톡 사진이 상업적으로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뭐 인물에 관련된 저작권이라든지 작품에 관련된 저작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소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이제 그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상업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톡 사진 작가들도 자신의 작품을 올릴 때 인물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저작권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해결됐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증서로서 이제 그 릴리즈로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종이 문서가 됐던 아니면 뭐 디지털 문서가 됐던 이런 그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작성을 해가지고 이미지와 함께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이미지가 상업적으로 이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 상업적인 이미지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모델 릴리즈라든지 그다음에 그 자산 사용 계약서 같은 것들을 반드시 첨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모델 사용 계약서와 자산 사용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가? 대표적으로 이제 셔터스톡하고 어도비 스톡, 그다음에 아이스톡 이 세 가지 이제 글로벌 사이트를 사이트를 예로 들어서 어떻게 이제 모델 사용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셔터스톡의 이제 모델 사용 계약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컨텐츠 제출 페이지에 가면 그 초상권 사용 계약서 요청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이 초상권 사용 계약서 요청이라는 란을 클릭해 보면 이제 디지털 초상권 사용 계약서 유형이라는 게 있고요. 아래쪽에 서류 양식 다운로드가 있는데요. 지금 셔터스톡하고 어도비 스톡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사용 계약서가 이제 생성이 돼서 문서가 아닌 이제 이메일로 이제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 모델 릴리즈를 작성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디지털 사용 계약서 말고 이제 종이로 된 문서 사용 계약서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서류 양식에 보시면 모델 초상권 사용 계약서라는 양식이 있고요. 이 중에 이제 보면은 모델 초상권 사용 계약서가 있고, 미성년자용, 그러니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필요한 사용 계약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 사용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모델 초상권 사용 계약서를 보시면 이제 언어 선택란이 있는데요. 이 언어에서 이제 한국어가 있습니다.
이 한국어를 이제 셔터스톡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어도비 스톡이나 아이스톡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여러 나라의 언어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국어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다운로드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를 이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서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작성하실 때 이제 유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제 기고자, 이제 양식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모든 이제 그 기재사항을 다 한글로 작성하시면 돼요. 굳이 영어로 작성하실 필요 없고요. 한글 양식을 다운받은 상태에서는 편하게 한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기고자 정보는 이제 작가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작가의 이름하고 주소, 그다음에 이메일 이제 서명하시고 이거는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문서에서 반드시 이제 수기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날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정보가 있습니다. 이 모델 정보에는 그 모델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름, 주소 전부 다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인종 또는 민족 정체성에 있는데, 여기에는 그 모델이 속한 인종이 어떤 인종인지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최대 2개까지 선택이 가능한데, 여기에는 이제 일본인하고 중국인은 있는데 한국인은 없어요. 그래서 기타란에다가 체크를 하시고 한국인이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일본인과 중국인 2개를 체크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모델이 뭐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인종에 맞는 모델을 선택을 해주시면, 그 인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의 성 정체성은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런 것들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 참고 자료가 있는데요. 이 시각적 참고 자료에는 모델이 얼굴에 들어가 있는 증명사진 같은 그런 이제 인물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여기다 이 모델의 얼굴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성인용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의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스캔을 해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인란은 뭐냐면은 증인란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모델하고 작가하고 관련이 없는 제3의 인물을 여기 증인에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셔터스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가하고 그다음에 모델, 그다음에 증인, 이렇게 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진란에다가는 그 모델의 인물 사진을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데, 모든 문서를 다 작성한 다음에 이제 이것을 스캔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진으로 찍거나 해서 JPG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셔터스톡에 같이 인물 사진과 함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작가의 기고자 정보를, 작가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이제 모델 정보에는 그 미성년의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넣으시면 되고요. 반드시 부모나 후견인의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부모나 후견인에 관련된 정보 사항을 아래쪽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그대로 똑같이 인종이라든지 모델의 성 정체성 이런 것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증인은 작가하고 모델이 아닌 제3의 인물을 반드시 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 참고 자료, 마찬가지로 모델 얼굴이 나오는 자료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진은 출력된 문서에 사진을 붙여가지고 사진을 출력해서 붙여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문서만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스캔한 이후에 포토샵에서 사진 파일을 갖다 붙여서 JPG로 출력을 해서 첨부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산 사용 계획서에 관련돼서 알아보겠는데요. 자산 사용 계획서는 한국어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기고자에는 이제 사진 작가에 대한 이제 프로필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산 정보가 있는데요. 이 자산 정보에서 그 제출하고자 하는 자산이 부동산, 뭐 건물이나 뭐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지적 재산권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기타 3D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의 자산 사용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산 설명에는 이 자산이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림이면 그림이라든지, 뭐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면 됩니다. 주소에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속해 있는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산 소유자에는 실제로 그 자산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인지 아니면 회사인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개인 또는 직원 이름,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제 그 작품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 해당되는 사항들을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간혹 자신이 직접 손으로 그린 그림이라든지, 이제 작품 자체가 작가가 소유하고 있는 작품인 경우에는 이 자산 소유자에다가 작가 이름을 그대로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가이면서 그 작품의 소유자이면서 그 동시에 다 자신이 이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정보들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 시각적 참고 자료에는 그 장소를 찍은 사진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첨부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미술 작품이라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뭐 캠퍼스가 놓여 있는 장면이라든지, 뭐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로 작업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화면을 스크린 캡처한 그런 사진이라든지 이제 그런 자료들을 첨부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미지 자료에다가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인은 이제 마찬가지로 제3자를 이제 증인으로 내세우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셔터스톡의 그 모델 릴리즈 작성 방법, 그 다음에 자산 사용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이스톡과 어도비 스톡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스톡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도비 스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서 다운 받아가지고 작성을 해서 이제 스캔본을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셔터스톡 같은 경우는 미성년 모델하고 성인 모델이 따로 이제 그 양식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도비 스톡하고 아이스톡 같은 경우에는 성인과 미성년 따로 모델 그 양식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도비 스톡의 모델 동의서인데요. 어도비 스톡의 모델 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 이미지를 이제 이쪽에 이제 왼쪽에 첨부를 하고요. 먼저 이제 모델에 관련된 인적 사항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델이 이제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래쪽에다가 이제 모델 부모의 인적 사항을 적응하고요. 그다음에 서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제작자 정보에다가 이 작가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증인란에 마찬가지로 제3자의 서명과 이름과 서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촬영 기록물 선택사항은 뭐 장소라든지 촬영 그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아이스톡의 모델 그 사용 계약서를 보겠는데요. 모델 이미지를 상단에 먼저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정보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모델 부모의 인적사항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종 관련해서 그 모델이 속한 인종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뭐 한국인인 경우에는 아시아에 체크하시고 한국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증인은 마찬가지로 제3자 이름과 서명 날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진 작가, 이제 작가 프로필을 이제 왼편에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셔터스톡하고 아이스톡, 그 다음에 어도비 스톡의 이제 릴리즈 작성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릴리즈를 작성을 해서 인물 사진 첨부할 때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되는데, 셔터스톡과 어도비 스톡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모델인 경우는 이미 한번 제출한 모델 사용 계약서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A라는 모델을 이제 촬영을 하고 한 달 뒤에 또 A라는 모델을 촬영하고 뭐 그다음에 또 한 달 뒤에 A라는 모델을 촬영했을 때 처음 작성했던 그 모델 사용 계획서는 그 나중에 그 똑같은 모델일 경우에는 동일한 모델일 경우에는 하나의 그 모델 사용 계획서를 그대로 다시 첨부를 하면 됩니다. 어도비 스톡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 아이스톡의 경우에는 좀 다른데요. 아이스톡의 경우에는 매번 촬영할 때마다 동일한 모델이어도 그 촬영할 때마다 모델 사용 계획서를 제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지난번에 모델을 사용 계획서를 받아놓고 이번에 다시 뭐 한 달 뒤에 모델 사용을 촬영했다 그러면은 다시 그 모델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같이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예전 모델 사용 계획서를 그대로 첨부를 하시게 되면 아이스톡의 경우에는 그 모델 사용 계획서가 리젝이 되고요. 다시 첨부하라는 이제 그 멘트가 날라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셔터스톡이라든지 어도비 스톡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모델 사용 계획서를 계속해서 첨부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이스톡의 경우에도 예외가 하나 있는데요. 그 예외는 뭐냐면은 자신이 모델로 셀프 포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모델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모델인 경우에는 한 번 제출한 모델 사용 계획서를 계속해서 중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닌 타인을 모델로 했을 때는 매 촬영마다 모델 그 사용 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 첨부를 해야 한다는 것. 그게 조금 다른 스톡 사이트하고는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사용 계획서를 요구하는 사이트마다의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사진을 예로 한번 그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모델의 신체가 전부 다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제 몸의 일부만, 그러니까 모델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셔터스톡과 어도비 스톡 같은 경우에는 모델 릴리즈가 필요하지 않아요. 얼굴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스톡은 모델의 얼굴에 관계없이 인물이 찍혀 있으면 그러니까 인물의 그 몸매가 드러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뭐 정면이 됐던 뒷면이 됐던 그 모델 릴리즈를 반드시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셔터스톡과 어도비 스톡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 모델 릴리즈를 굳이 요구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그 이미지를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진 같이 이제 신체의 일부라든지 이제 뭐 손발과 같이 이제 극히 이제 신체 일부분이 들어간 사진의 경우에는 굳이 모델 릴리즈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이제 특정할 수가 없는 사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신체 일부분 이런 사진 경우에는 이제 굳이 모델 릴리즈를 첨부하지 않고 그냥 이미지를 업로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진 같이 그 신체 일부분이긴 하지만 얼굴이 들어간 경우에는 모든 스톡 사이트에서 공이 모델 릴리즈를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물의 얼굴에 뭐 신체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얼굴을 나타내서 이 얼굴이 찍혀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라는 특정할 수 있는 부위가 이렇게 찍혔을 경우에는 신체 일부분이라도 반드시 그 모델 릴리즈를 같이 첨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모델 사용 계획서가 아닌 이제 자산 사용 계획서가 필요한 사진이었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에서 자산 사용 계획서가 필요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집 모양이 있고요. 전자계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깔려있는 건축 도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제 바닥에 깔려있는 건축 도면인데요. 건축 도면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가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을 업로드했을 때는 이제 그 바닥에 깔려있는 건축 도면에 대한 자산 사용 계획서를 첨부하라는 피드백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산 사용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했냐면은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포토샵으로 직접 작업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자산 사용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요.
아이스톡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 사용 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제 여기다가 다른 거는 그대로 이제 작가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자산 정보에 관련된 내용에다가 이제 설명을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이제 첨부를 했고요. 셔터스톡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산 사용 계획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이제 설계 도면이라고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상 정보를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고, 아래다가 이제 이미지란에다가 이런 식으로 스크린 캡처한 이미지를 같이 문서에 첨부를 해서 이제 제출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작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막 컴퓨터로 작업한 이미지라면은 그 화면을 스크린 캡처해서 첨부하시면 되고요. 직접 손으로 그렸거나 미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그 찍은 사진을 같이 첨부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모델 릴리즈를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스톡 사진을 하시다 보면 이제 모델을 섭외를 해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신이 직접 모델이 돼서 사진 촬영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신체 일부분이 아닌 인물이 드러나는 사진은 반드시 이제 모델 그 사용 계획서를 함께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하고요. 어린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의 동의까지 반드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한다는 거.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직접 그 자산 사용 계획서를 따로 작성을 해서 함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고 이제 작성을 하시고요.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내가 릴리즈를 작성을 해야 하는 사안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사진을 접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진 접수한 상태에서 피드백이 어떻게 오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 피드백에 따라서 그냥 그 피드백 없이 그냥 승인이 되면 그 사진은 릴리즈가 필요 없는 사진이었던 거고요. 만약에 그 사진에 대해서 어떤 릴리즈가 인물이 됐든 로고가 됐든 사용에 대한 릴리즈를 작성하라는 피드백이 오면 그때 그 관련된 그 자산 사용 계획서를 같이 첨부해서 다시 재등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등록을 하시면 안 되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스톡 사이트에서 이런 문서로 된 릴리즈 말고 이제 각 사이트마다 셔터스톡하고 어도비 스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로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직접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게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인쇄된 종이로 인쇄된 릴리즈가 아닌 이메일로 작가와 그다음에 모델이 직접 이메일로 서로 서명을 하면서 이제 릴리즈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이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직접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좀 생소할 경우에는 그 작가와 모델을 자기 자신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해서 어떠한 프로세스로 이제 설명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모델로 해가지고 주소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자기 자신의 주소로 작성을 해서 직접 이제 어떤 식으로 메일이 오고 가는지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스톡 사진에서 필요한 릴리즈를 작성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작가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러미 TV의 스톡 좀 아는 아저씨 제러미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차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